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것은 또 다른 선거운동이다. 일본한테 너희가 인권을 얘기하고 일본이 나쁘지 얘기를 한다면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다. OMR 우리 그 옛날에 시험 답안지 막 할 때처럼 그렇게 막을 안 해. 지금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트럼프 때문에 놀랄 각오를 하고 항상 믿으면 들여다봐. 안 돼. 믿으면 안 돼.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한다. 워싱턴에서만 보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장프로입니다. 네, 저는 그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네, 야, 이 멘트 벌써 한 11번 했네요. 네, 벌써 11번이네 진짜. 네, 니모 1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회를 계기로 두 가지를 좀 새롭게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에 저희들이 니모를 론칭을 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왜 활용 안 하냐 이런 말씀 네. 많이 해주셨는데 네. 하여튼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네, 좀 유튜브 쪽에서도 또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저희들 구독 채널이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네가 모르는 워싱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저희들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구독을 눌러주시면 언제나 들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들이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와서 익명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 이름은 장프로로 돼 있고 또 김프로님도 계시고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아나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들어오세요. 난 누군지 아는데. 누군지 알아요? 네, 니모 애청자 클럽 오픈 채팅 보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 아나 몰라님, 그 다음에 JS님, 기억향기 이 뭐야? 향기님. 이름은 부르지 마. 그렇구나. 그다음에 윤모 씨, 그다음 박모 씨, 김모 씨, 용가리, 예, 이모 씨 등등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애청자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예, 서울 니모 팬. 이게 재밌게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들이 방송을 올릴 때마다 이제 그 공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방송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저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원하는 내용 이런 것들도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활용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 들어오시는 방법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팟빵에다가 상세 설명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보시고 그걸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링크를 보내서 초청을 해도 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이 니모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문제, 그 다음에 중간선거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그럼 니모 1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니모어 듣고 계십니다. 자, 맨 처음에 저희들이 다뤄볼 게 지금 최근 들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라디오 채널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라디오가 이제 뭐 시간 많이 안 들이고 여기저기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뭐 텔레컨퍼런스로 했다고 공모비상 올렸으니까 뭐, 네. 굳이 뭐 스튜디오까지 갈 필요 그러니까 없이 전화로 다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에 이렇게 자꾸 출연하는데 전부 다 또 보수 라디오예요, 보면.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잘 몰랐던 쇼인데 뭐 네. 션 해너티 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라스 larson 쇼. 또 이건 뭐야? 로라 잉그래햄. 이 사람 뭐 로라 잉그래햄은 좀 팍스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보수층에서는 뭐 잘 알려져 있을지 몰라도 뭐 하여튼 그쪽을 타겟으로 한 거죠. 네, 보수층을 상대로. 그러면은 우리 그 한 20년 미국에 살고 한반도 관련 이런저런 많은 걸 이렇게 보신 우리 김프로님도 잘 모르는 채널이네요. 내가 뭐 다 아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익숙한 채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뭐 라디오는 네.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제 운전을 많이 하면서 그렇죠. 시사 네.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NPR 뉴스를 많이 듣죠. 주로. NPR. 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세 가지 쇼들은 네. 그 보수층들이 뭐 좋아하는 좀 제한된 청취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무슨 얘기 했는지부터 일단 한번 볼게요. 요 세네 개 정도 이렇게 채널에 나왔는데 말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폼페오가 뭐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이전 행정부들이 뭐 수십 년 동안 쩔쩔맸던 걸 우리는 단 몇 달 안에 그렇지. 해결했다. 그래서 뭐 핵실험도 없고 그동안 미사일 발사도 없고 유해도 받았고. 네, 뭐 하여튼 얻은 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가 내놓은 건 없다. 그렇지. 그래서 제재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지.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검증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는 이건 보수층으로부터 박수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 같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션 해네티 쇼 이게 보면은 질문자 자체가 벌써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언론에서 트럼프가 뭐 대북 정책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예.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공정하게 보도를 하지 않느냐. 락켓맨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지금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렇지. 엄청난 거 아니냐? 그렇지. 예.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그러면서 질문을 질문 하니까 속에 답이 있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라고 부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라디오 채널에 출연을 했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말을 진짜 폼페이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유세에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판에 박힌 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한반도 뭐 관련해서. 치어리더가 돼갖고 예. 국무장관이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볼 때는 뭐 폼페이오 장관이 되게 강경한 어조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검증이 진짜 중요하다고 검증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을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또 되게 이제 보수층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야 되겠죠. 일단 이 청취층이 보수층이니까 네. 그 트럼프가 지금 보수층을 다시 그냥 일깨워갖고 잠에서 깨어나게 해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그 선거 전략인데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장관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거 아닐까 싶고 선거 운동의 일환이다. 예. 예.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재밌는 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션 해네티 쇼에서 그런데 네네. 진행자가 트럼프가 심지어는 그 북한 비핵화가 1년 안에 달성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느냐. 네. 가능한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 아,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네. 아니라고 뭐 그리고 그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또 보수층들이 또 네. 비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자고 네.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네. 딱 첫 대답이 물론 그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인위적인 어떤 시간표 남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시간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 슬쩍 이제 틀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예. 그게 보면은 정확하게 근데 이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안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판문점 선언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나눈 얘기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국이 이제 미국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볼턴이 이제 한국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나온 게 1년 안에 비핵화. 그다음에 또 폼페이오 장관이 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할 것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2년, 1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 뒤에 이제 발언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 북한 발언 얘기다. 이렇게 한 발 빼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션 해네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쫙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팩트 체킹은 사실 여기서 의미가 없는 거죠. 선거 운동 중이기 때문에. 이거 근데 진짜 정치색이 강한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이렇게 정치색 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관이 나와서 또 이렇게 약간 이제 선거운동 비슷하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하여튼 특이해요. 저도 사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지?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김프로님의 그 예리한 시각 또 예. 이것은 또 다른 선거운동이다.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지 조금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한편으로는 또 이게 북한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그런 이제 멘트도 될 수가 있죠. 그러겠죠. 예. 네. 너네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도 지금 좀 세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미국 언론이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그 폼페오 장관의 이 앞에 발언들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더 주목해갖고 그걸 먼저 하면서 그런데 폼페오는 이렇게 앞서서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도를 했는데 네.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면 우리 다시 핵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노선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외무성 무슨 뭐 미국 연구소 소장의 논평이잖아요. 근데 미국 언론들은 다들 그냥 북한 외무성의 성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좀 다른데 이거를 외무성의 어떤 공식 성명으로 나왔다면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북한도 조심해서 하느라고 지금 그 무슨 연구소 소장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국 언론은 그냥 외무성의 입장이 이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것도 약간의 오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논평 형태로 한 거는 여기로 치면 이제 칼럼 비슷하게 내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공식 성명이다 외무성에 이러면 이제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스테이트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그 뒤에는 뭐 무슨 외무성 무슨 연구소 누가 뭐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잠깐 설명하기도 해요. 이거 근데 오해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뭐 외무성 그 소장이면 그냥 외무성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만은 이제 형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메시지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요거는 앞으로 미국 언론이 어떻게 요거를 인용을 하는지를 이번 주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보면 얼만큼 이렇게 세게 다루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북한이 또 핵하고 경제 병진 노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슬쩍 운을 띄우고 참. 그래 보면 이제 트럼프 그 선거 유세는 굉장히 악재죠 사실은. 그 실컷 자랑했는데 그렇네. 북한을 이제 잘 자기들이 순화시켜 갖고 말 잘 듣도록 해놨다고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웬 거냐. 그래서 재밌는 게 트위터를 좀 봤는데 그냥 이 언론 기사만 올린 게 아니라 그 패트릭 크로닌이라고 워싱턴에 있는 그 유명한 그 한반도 전문가인데 이 양반이 트위터에 이걸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이런 협박을 했는데 그 레버리지가 하나도 없는 협박이다. 이거 진짜 뭐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만약에 밝힌다면 그거 듣고 좋아할 사람 많을걸? 그러니까 워싱턴의 이제 주류에서는 김정은이 무슨 비핵화냐 뭐 이랬는데 이걸 김정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겠죠. 아무튼 뭐 북한이 이렇게 공갈을 하긴 하는데 전혀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안 통하고 오히려 이 반 트럼프 진영의 어떤 약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북한이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편으로. 일단은 저 중간 선거 앞두고 트럼프를 협박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를 활용해 갖고 실컷 선거 유세에서 써먹는데 그런 식으로 제재 안 풀어주고 뭐 세게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간다. 너 할 말 없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북한도 뭐 미국의 어떤 지금 상황을 엄청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선거 직후에 또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네,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장소나 날짜 이런 건 나오지는 않지만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거의 뭐 확정된 것 같잖아요. 일단은 제가 들은 얘기는 날짜는 확정된 것 같다. 근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누가 올지 여기에서 김영철이 오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누가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아직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영철하고 최선희가 같이 온다. 폼페이오랑 비건이 같이 만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협상이 빨리 진전이 될 수는 있겠죠. 아무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있어서 중간 선거 끝나고 어떻게 그게 흘러갈지도 좀 관심사인데 저희들이 다음 주에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시점에 우리 녹음하는 시점에서 비관론과 뭐 낙관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중간 선거 직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트럼프는 여전히 노벨 평화상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그래서 북한하고 딜을 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걸 낙관론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미 협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함죠. 그리고 반대는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폼페오한테 그냥 떠맡기고 잘 안 되면 그것도 다 폼페오 책임으로 그냥 자르고 꼬리 자르고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비관론이 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민주당이 이제 최소한 하원은 확실하게 이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은 그때 그 엄청난 정치적인 공세에 시달릴 테고. 그러겠죠. 맨날 불려 나오겠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빨리빨리 이제 성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이냐. 폼페오한테 그냥 트럼프가 또 어느 날 어떻게 트위터를 날릴지. 트럼프가 뭐 하여튼 쓰고 버리는 그건 잘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재선까지 간다.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북한 카드는 상당히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뭐 허구한 날 청문회 증인 불러내고 이러면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우리 지난주에 장프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정보 공개 대북 그 정보에 관해서 예, 그렇죠. 그 굉장히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의회 보좌관들한테 물론 이 사람들이 그 신원조회 다 하고 그 기밀문서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받겠지만은 어쨌든 보좌관들도 볼 수 있었는데 북한 핵 프로그램 보고서. 근데 요즘에는 그 의원들 그것도 그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한테만 지금 그렇죠. 보여준다고 하니까 근데 의원들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자료들을 일일이 다 뭐 꼼꼼하게 밑줄 쳐가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좌관들이 이제 그걸 정리해갖고 키포인트를 알려줄 텐데 근데 그렇게 정작 실무적으로 그걸 봐야 될 사람들을 못 보게 해버리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보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딴짓을 한다. 뭔가 비핵화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든 차단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그래서 또 민주당은 그것 때문에 더 벼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겠네요. 자, 근데 그 지금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있는 이 북핵 문제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일본하고 한국이 그러면 약간 이제 갈라지는 그런 형태, 약간 쪼개진 형태인데 이런 거 위안부나 강제징용 이런 문제들 미국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그러니까 또 그 문제냐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문제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발 한국과 일본이 싸우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한미일이 좀 삼각 안보 동맹. 그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거죠. 동맹까지 안 가더라도 뭐 삼각 안보 협조, 공조 이런 거 좀 하자. 근데 자꾸 역사 문제로 한국하고 일본이 부딪힐 때마다 진전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와 불만 이런 게 쭉 있어 왔고요. 뉴욕 타임스 이번에 이 기사 다룬 거 보니까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북한 핵 문제로 굉장히 한미일 공조가 기묘한 시점에 꼭 이런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전문가 입을 빌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워싱턴에서는 한일 관계에 관한 코리아 퍼티그라는 그런 말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코리아 퍼티그.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다는 거죠. 지친다. 지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그래야 되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도 제발 일본한테 사죄를 그냥 매년 하라고 그러지 말고 한 번 했으면 좀 적당히 봐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근데 일본이 좀 전향적으로 나오면 그죠? 우리도 뭔가 이렇게 좀 뭐 명분 있을 텐데 얘네들도 지금 코가 석자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아베도 지금 이제 보수적인 어떤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이 대놓고 사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희망 사항이죠. 그러니까 한동안 그 위안부 문제로 워싱턴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엄청난 그 싸움을 벌였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외교전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워싱턴의 여론을 더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지 뭐 이거 한참 동안 이제 모색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한국하고 일본이 당사자긴 하지만 뭐 외교적으로 뭐 짝꿍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둘이 그냥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합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제 무대에서 언급이 안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위안부 문제 하나로만 집중해 버리면 사실 한국도 논리를 펴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같은 그 맥락에서 북한 인권도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고 또 일본인 납북자 그렇죠. 문제도 여전히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해당하잖아요. 예. 일본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려면 너희가 북한 인권을 얘기하고 일본인 납북자 얘기를 한다면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다. 네, 그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훨씬 더 워싱턴에서 더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네요. 진짜 위안부만 가지고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이나 일본 납북자 문제, 뭐 일본 너네들도 납북자 문제를 인권 문제를 접근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위안부 아니다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 미국에서도 좀 더 잘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거 진짜 니봉거 이거 정부에서 들어야 돼. 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계십니까? 아무튼 예, 들어야 됩니다. 예. 너무 이게 좋은 시각이에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좀 밖에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